네, 진사로입니다. 47회 한능검 심화 21번부터 해설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유자강이 하루는 소매 속에서 책자 한 권을 내놓으니 바로 김종직의 문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문집 가운데서 조의제문을 지적하여 여러 추관에게 두루 보이며 말하기를 이것은 다 세조를 지목한 것이다. 김일손의 죄악은 모두 김종직이 가르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고, 알기 쉽게 글귀마다 주석을 달아 왕에게 아뢰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유자강이라는 분은 이제 그 희대의 간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뭐 김종직의 조의제문 요거랑 관련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요게 이제 바로 뒤에 무오사화, 그러니까 이 왕이 연산군이죠. 그래서 이 연산군이 이제 유자강으로부터 그런 보고를 받자마자 펄쩍 뛰어요. 관련된 사람들을 다 잡아들여라 막 이래가지고, 이제 저때 그 김종직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때 부관참시 당하고 이 김일성 같은 사람들이 화를 입게 됩니다. 자, 나보면 조광조가 아뢰기를 전국 공신은 이미 10년 지난 오래된 일이지만 허위가 많았습니다. 자, 사람들은 다 부귀를 꾀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게 근원이 크게 열렸으니 이때 그 근원을 끊지 않으면 누군들 부귀를 꾀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지금 신속히 고치지 않으면 뒤에는 개정할 수 있는 날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전국 공신이 허위가 많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를 곧 끊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위훈 삭제, 이제 공신들의 잘못된 훈격을 이제 삭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중종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물론 요 위훈 삭제 때문에 이제 당시에 그 여기 관련된 훈구들이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 조광조 저거 없애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나 보죠. 그때 이제 중종 같은 경우에도 이 조광조가 너무나 개혁을 이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니까, 저러면 안 되겠는데 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기묘사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묘사화 때 조광조가 이제 처벌을 받아서 이제 결국은 죽게 돼요. 사약을 먹고 죽게 되는데, 이제 조광조 이분은 죽을 때까지도 이 왕 중종이 자기를 한 번만 좀 만나면은 이게 다 달라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중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개 신하가 이제 너무 많이 이렇게 뭘 자꾸 바꾸려고 막 하고 이러니까 그게 좀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기도 해요. 이제 뭐 그런 게 있었고, 어쨌거나 이 두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물어봤어요. 자, 무오사화가 있고 위훈삭제가 있습니다. 사실 요 무오사화 뒤에가 갑자사화가 있죠. 요건 이제 연산군이 패비 윤씨, 그 자기 어머니, 그 사사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이후에 김경필 같은 살인들을 이제 처형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갑자사화고, 이제 요 이후에 그 이제 위훈삭제가 중종이다 그랬는데 이게 중종 반정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연산군이 쫓겨나고 결국은 중종이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림을 등용했는데 그 중에 조광조가 있었고, 이 조광조가 뭐 소격서 폐지부터 해가지고 강력한 개혁 정책들을 계속해서 걸죠. 그래서 이제 위훈 삭제까지 나오니까 이제 기묘사로 이어졌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가 선지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중종 반정으로 연산군이 폐위됐다라는 게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양지역 벽서 사건이 일어났다. 이거는 그 명종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을사사화 직후, 을사사화랑 이어진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다. 요거는 이제 선조식이에요. 사림들이 이제 정권을 장악을 했는데 이때는 이제 그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조 정랑을 임명하는 문제를 두고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성산문 등이 상황에 보기를 꾀하다가 처형되었다. 요거는 이제 세조 때죠. 세조. 그 다음에 공신척붕에 불만을 품고 이괄이 반란을 일으켰다. 인조식입니다. 인조반정 직후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22번 가겠습니다. 가전쟁 중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 무기는
불랑기포라고 하는데 서양에서 명에 전래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죠. 자, 가당시 조명연합군이 일본군으로부터 평양성을 탈환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자, 이 전쟁 바로 나와야죠. 임진왜란입니다. 자, 임진왜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을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자,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걸 찾으면 돼요. 정답을 바로 말씀드릴게요. 4번입니다. 김시민이 진주성에서 적군을 크게 물리쳤다. 이게 이제 임진왜란 때 있었던 거예요. 한산도 대첩, 진주 대첩, 조명연합군의 평양 탈환, 행주 대첩 이렇게 이어지죠. 자, 그래서 이제 진주 대첩이 여기에 김시민 장군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자, 김상용이 강화도에서 순절하였다. 이건 이제 병자호란. 정봉수가 용골산성에서 항쟁하였다. 이건 이제 정묘호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최영이 홍산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건 이제 말 그대로 홍산전투죠. 이제 그 고려 우왕 때 있었고, 이종무가 적의 근거지인 쓰시마를 정벌을 했다. 이건 이제 세종대왕 제위 시기에 있었어요. 이게 이제 그 왜구, 저 쓰시마가 왜구 근거지죠. 대마도 왜구의 근거지를 정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 갈게요. 밑줄근 대책으로 옳은 것은, 자, 양역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논의한 호포와 결포는 문제점이 있다니, 그렇다면 군포를 한 필로 줄이는 법을 시행하는 것으로 하라. 경들은 한 필로 줄였을 때 생기는 세입 감소분을 채울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 라고 돼 있어요.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대책을 옳은 걸 찾아라 그랬죠. 자, 근데 이게 보면은 군포를 한 필로 줄이는 법을 시행해라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균역법이고요. 그러니까 이 왕이 영조죠. 그 영조의 균역법 시행과 동시에 내린 명령이 뭐냐면 세입 감소분을 채울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역법의 세수 보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대책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습니다. 요거는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대책에 지주들에게 결작을 부과했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무군관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 벼슬에 있지 않은 이런 사람들한테 명예직, 선무군관이라는 명예직을 줘서 1년에 뭐 한 필씩 포를 내게 만들었어요. 예, 그러고서는 이제 명예직 선무군관 자리를 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왕실 재정으로 있었던 세금들, 어장세, 염세, 이거 소금이에요. 그 다음에 선박세. 이런 이제 그 바다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세금은 이제 왕실 재산이었는데 이걸 갖다가 국가 재정으로 이렇게 이제 바꾸게 됐다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어장세나 염세 등을 국가 재정으로 귀속하였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수신전과 휴량전을 폐지하였다. 이건 이제 세조 때예요. 직전법 시행 과정에서 나왔던 제도입니다. 토지 1결당 미곡 12두를 부과하였다. 이거는 대동법이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 토산물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대신에 이제 토지 결수당 쌀 12두 이렇게 냈다라는 거죠. 양전 사업을 시행하여 지게를 발급하였다. 이건 이제 광무개혁 때 있었던 일. 자, 풍융에 따라서 9등급으로 전세를 부과했다. 이거 세종대왕 시기에 이거 공법이라고 부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4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조선시대 국왕을 알아맞히는 문제입니다. 이제 5단계 힌트입니다. 해가지고 밑에서부터가 힌트죠. 조선의 22대 국왕, 초계무신제 신해통공 규장각 설치 나왔습니다. 자, 이 왕은 바로 정조죠. 물론 이제 뭐 많은 분들은 뭐 요 두 가지 정도만 보면은 정조 바로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가에 들어갈 건 그러니까 정조에 관련된 힌트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조의 업적이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수원화성 건설입니다. 예, 여기 이제 뭐 개인적으로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정조의 업적 중 하나
수원화성 건설 있고, 뭐 나와 있진 않지만은 저 규장각 검소관으로 서울 출신의 학자들을 많이 기용했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정치적인 사건 같은 걸로 그 신해 박해 뭐 이런 것도 있죠.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신해 통공하고 같은 해에 있었어요. 신해 박해. 자, 훈련도감 설치는 선조입니다. 임진왜란 중에 훈련도감을 설치했다라는 거고, 나선 정보를 단행한 건 효종. 그 다음에 간도 관리사를 파견한 거는 대한제국 시기예요. 이제 고종. 뭐 이제 고종이라고만 하면은 이제 시기가 특정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고종 같은 경우는 뭐 흥선대원군 제위 시기도 있고,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도 있고, 그 다음에 개항 시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제가 국권 피탈 시기. 그게 이제 대한제국 시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일제로부터 강제 퇴위 당한 후에는 순종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좀 자세한 구분이 필요해요. 대한제국 시기라고 봐야 되고요. 이때 갔던 간도관리사가 이범윤이라는 분인데 이분의 이름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이인자의 난을 진압했다. 요거는 영조 때의 일이에요. 참고로 이인좌 요분은 소론입니다. 소론. 이 영조는 그 전에 연인군이었죠. 그래서 노론 세력의 그 세력을 등에 업고 왕이 올랐는데 이제 요 소론이었던 이인자의 난을 진압하게 됐다. 뭐 이런 거 있습니다. 25번 갈게요.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라고 했습니다. 자, 경상도 영덕의 오래되고 유력한 가문은 모두 남인이고 이른바 신양은 서인이라고 자칭하는 자들입니다. 서인이 향교를 장악하면서 구양과 마차를 빚고 있던 중 주자의 초상화가 비에 젖자 신양은 책임을 전가시킬 계획을 꾸몄다. 그래서 송시열의 초상화도 숨기고 남인이 훔쳐갔다는 말을 퍼뜨렸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신양과 구양 마차를 빚고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네요. 이걸 가리켜서 향전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신양과 구양이 이제 마차를 빚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 뭐 치고받고 싸우진 않았겠지만, 뭐 이렇게 향전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이제 그 조선 후기. 이제 특히나 신분제가 동요되던 시기라고 보면 돼요. 요 신분제 동요랑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양이 이제 새롭게 양반이 된 사람들, 뭐 납속책이나 공명책 같은 걸로 이제 양반의 신분을 얻게 된 사람들을 뜻한다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요 향전, 조선 후기 시대라는 건데, 따라서 선지에서는, 그러니까 요 보기에서는 조선 후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을 찾아주면 됩니다. 자,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야겠죠. 연포의 외관에서 교역하는 상인, 이거는 조선 전기입니다. 왜냐하면 요 연포가 그 삼포예요. 그러니까 그 세종대왕 시기에 개해 약조가 체계를 낼 때 이제 개항됐던 삼포, 부삼포, 제포, 연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선 전기예요. 저 연포가 삼포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시사에서 문예활동을 하는 역관, 요 역관은 중인이죠. 그러니까 이제 중인들이 시사를 조직했다. 이런 거는 이제 조선 후기입니다. 위양문학 같은 이런 단어가 나올 수도 있어요. 시사에서 문예활동은 조선 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맞죠. 자, 시전의 상행위를 감독하는 경시사의 관리. 이 경시사는 고려시대입니다. 제 앞 영상에서 고려시대 설명했을 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장시에서 상평통보로 물건값을 치르는 농민, 조선 후기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옳다라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갈게요.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보니까 성호사설. 요거 성호사설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이분이 영구하에 기록한 글과 제자들의 질문에 답한 걸 정리한 백가전서류의 저서인데, 특히 인사문에는 노비제, 과거제, 벌열 등을 나라를 해치는 6가지 좀벌레로 규정하여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6가지의 좀, 성호사설, 이런 데서 이분 알 수 있습니다. 성호 이익 선생님인데, 자,
이분에 대해서는 성호사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6가지의 좀, 지금으로 따지면 빌런?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으려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잘못된 거, 뭐 이런 걸로 생각하면 되겠죠. 요 좀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분 같은 이제 이 조선 후기의 실학자 중에서 중농학파 쪽 분들, 이분들은 특히나 토지 분배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요 이제 성호 이익 선생의 경우에는 그 한전론, 이제 그 이익 선생보다 조금 더 전 시대에 이제 뭐 반개수록을 쓰셨던 유영원 같은 이런 분들은 균전론을 주장을 하셨고, 쓸까요? 유형원 같은 경우, 이분은 이제 반개수록이 나올 수도 있어요. 반개수록. 이거 쓰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균전론, 균일하게 배분하자, 이거고, 이제 이익 선생의 경우에는 한전론, 제한을 두고서 배분하자. 그러니까 이게 제한을 둔다는 게 토지 매매를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매매를 할 수 없는 토지를 놔두고, 그러니까는 분배를 해서 절반은 매매를 할 수 없는 토지로 고정을 시켜버리고 나머지 절반만 매매할 수 있게 하자. 그럼 언젠간 그 토지를 매매하게 될 거고, 그 토지를 새로 사들인 사람은 또 사들인 것 중에 절반은 고정, 또 절반은 매매 가능, 이렇게 만들자. 뭐 이렇게 한 게 한전론인데, 이제 그 유형원 선생님은 균전론, 그 다음에 이익 선생님은 한전론, 그 다음에 정약용, 이분도 이제 주장을 하셨는데, 이분은 이제 여전론. 이제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은 4번이에요. 요 이익 선생에 대해서는 토지 매매랑 관련되는 한전론을 주장했다, 요거고. 자, 다른 거 볼게요. 북경에 다녀온 후 연행록을 남겼다. 대표적인 분이 이제 홍대영. 무한우주론과 지전설, 막 저 의산문답 하셨던 그분이 연행록도 남겼어요. 그 다음에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학파를 형성했다. 이거는 이제 정제두.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빔을 고증하신 분은 추사체 창안하신 김정희. 그 다음에 북학의를 저술해서 절약보다 소비를 권장하였다. 박재가. 서울 출신입니다. 규장각 검소관, 거기에 등용되셨던 분이기도 하고요. 27번 갈게요. 가작품으로 오른 것은, 자, 이 그림은 겸재가가 한양근교의 경치를 그린 경교 명승 첩중 한 작품이래요. 자, 진경산수의 대표적인 화가로 금강전도를 비롯한 뛰어난 작품을 남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뭐 겸재라는 데서도 바로 나와야죠. 정선. 그 진경산수화의 대표적인 화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겸재, 정선, 화백의 작품을 찾아주면 되는데, 전부 다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제 생각에는 전부 중요해요. 자, 선지 1번에 나온 이 작품은 김홍도 화백이 그린 겁니다. 이게 이제 5개 중에 제일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되니까 시험 문제 출제 비중이 가장 낮은 작품 아닐까 싶은데, 요 김홍도의 총석정도입니다. 총석정도. 총석정도라고 해야 되나? 어쨌거나 이 그림은 금강산을 묘사한 그림이에요. 요 금강산을 묘사했고, 자, 2번이 정답인데, 요게 이제 겸재 정선 화백께서 그리신 인왕제색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나오는 요 작품은 강세왕 화백의 영통동 구도. 이게 이제 그 영통동 계곡을 그린, 그 입구에 있는 계곡을 그린 건데, 여기 이제 돌이죠. 이 돌들을 갖다 이렇게 묘사를 사실적으로 해놨어요. 이것도 진경 산수화의 한 종류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작품 중요합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이 그렸어요. 아문제 진흥왕 순수비 나왔던 그분입니다. 세한도. 여기 보면 이제 한 나무가 다른 소나무에 기대어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이것도 중요한 작품이에요. 안견 화백의 몽유 도원도.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린 그림인데,
이제 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현실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이제 몽환적인 세계를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갈게요. 밑줄 그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죠. 자, 이 불상은 고창, 선운사, 동불암지, 마이열의 자상인데 이 불상 안에 있는 비기가 세상에 나오는 날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런 예언사상은 안동, 김씨 등 왕실의 외척을 비롯한 소수의 특정 가문이 비변사를 중심으로 권력을 독점한 시기에 널리 퍼졌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이 시기에 바로 나와야죠. 세도정치 시기입니다. 이게 이제 정조가 돌아가신 이후에 순조부터 그 헌종, 철종, 그 헌종도 빼먹으면 안 되니까 이걸 이제 물결 모양 말고 같이 쓸게요. 이 세도정치 시기는 그러니까 순조, 헌종, 철종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때는 이제 본문에 나와 있다시피 그 안동, 김씨 등 왕실의 외척을 비롯한 소수 특정 가문이 이제 요 가문들을 이제 요 가문들이 비변사를 중심으로 해서 권력을 독점했다라는 그런 시기죠. 자, 옳지 않은 건데 이 옳지 않은 건 너무 쉬워요. 이게 을사사화가 발생하였다는 완전히 뭐 명종 때니까 조선 선조 이전 시기, 조선 전기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는 완전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 자, 홍경래의 난, 이거 이제 순조 때요. 삼정 이정청이 설치된 거나, 그 다음에 최저가 동학을 창시한 것도 철종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양선이 나타나서 통상을 요구한 것도 세도정치 시기가 맞아요. 주로 헌종 시기 이후부터 철종 시기에 많이 나타나긴 했어요. 이제 세도정치 시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을사사와 명종이 이제 완전히 다른, 옳지 않은 답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29번 가겠습니다. 가사건의 원인으로 옳은 것은, 자, 프랑스에서 의궤 모사본 발견 나왔어요. 자, 프랑스에서 1900년 전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의궤 모사본이 발견되는데, 자, 당시 프랑스군이 약탈한 외교장각 의궤 중 헌종대왕 국장도감 의궤와 효연왕후 국장도감 의궤를 프랑스인이 베껴 그린 것으로 보이는 모사본을 발견하였다고 밝혔다. 자, 프랑스군이 약탈한 외교장각 의궤, 이거 당시라고 했죠. 병인 양요. 자, 병인 양요 사건의 원인으로 옳은 겁니다. 자, 병인 양요의 원인은 뭐냐? 딱 하나예요. 병인 박해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에요. 병인 박해로 천주교 선교사와 신자들이 처형됐기 때문에 병인 양요가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입장에서는 우리 선교사들을 너네가 죽였다고 해가지고 쳐들어왔죠. 그 쳐들어왔으면 뭐 협상을 해가지고 뭘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아니 약탈은 왜 합니까? 이 제국주의 마인드가 이 당시에는 이랬다는 거죠. 이제 뭐 근데 나중에 1886년 가면은 조푸소 통상조약이 체결되죠. 그래서 이때 그 조약에는 천주교 포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천주교 포교가 허용되는 게 조푸소 통상조약 때부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이제 프랑스에서 요구해가지고 넣겠죠. 뭐. 자, 어쨌든 정답은 5번이고, 다른 것도 이제 뭐 병인양요랑은 원인하고는 관련은 없어요. 고종이 국외 중립을 선언하였다. 요거는 이제 그 조선 중립화론, 요거에 대두돼가지고 나중에 나왔죠. 자, 함경도 관찰사가 반공령을 선포하였다. 1889년, 1890년 이때인데, 뭐 일본에서는 이제 너네 한 달 전에 통보하라고 했는데 통보 안 했지 않냐 하고서 이제 억지를 부려요. 그 다음에 오페르트가 남영군 묘를 도굴하려고 하였다. 이건 이제 흥선대원군 제위식입니다. 이 남영군이 흥선대원군 아버지죠. 감히, 뭐 감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 독일 상인이 이 뭐 남영군을 도굴해가지고 시신을 탈취해서 그걸로다가 인질처럼 잡아가지고서는 이제 통상수교 요구하려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 제국주의 마인드가 이랬다는 거죠. 위안스카이가 이끄는 군대가 조선에 상륙하였다. 자, 요 군대는 청나라 군대인데, 청나라 군대예요. 이게 이제 그 이모군란 직후라고 보시면 돼요. 시기상 이렇게 됩니다. 자, 30번 갈게요.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죠. 자, 왕이 창덕궁 인정전에서 즉위하였다. 그때 나이가 12살이었기 때문에 신정 이광우가 수렴청정을 하였다. 친아버지인 흥선군을 높여 대원군으로 삼아 모든 정사에 참여하게 하고 신하의 예화는 달리 대우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즉위한 이 왕은 바로 고종입니다. 고종 즉위. 그에게는 결국 흥선대원군 집권, 이게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보면 되겠죠. 나보면 최익현이 상소를 올려 대원군의 잘못을 탄핵하기를, 만약 그 자리가 아닌데도 국정에 관여하는 자는 단지 그 지위와 자리의 녹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다. 자, 왕이 너그러운 비답을 내려 특별히 그를 호조 참판에 발탁하고 총애하였다. 대원군이 분노하여 양주 직곡으로 물러나자 권력은 모두 민씨의 손아귀에 들어갔다. 자, 요거는 고종이 친정을 하는 상황이에요. 직접 정치. 자, 여기서 말하는 최익현의 상소를 우리가 흔히 흥선대원군 탄핵상소라고 부르는데, 뭐 그 내용 보시면 이제 뭐 국정에 관여하는 건 지위와 자리의 녹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는 흥선대원군이 물러나는 대원군 탄핵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가와 나 사이 시기는 결국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던 시기에 일어났던 일을 찾으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을 찾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 정답은 1번 사창제가 실시되었다예요. 이게 흥선대원군 시기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이게. 속대전이 편찬된 거는 영조, 장영영이 설치된 거는 정조, 계해약조가 체결된 거는 그 세종대왕 시기, 그 다음에 백두산 정계비가 건립된 거는 숙종 때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흥선대원군 시기의 사창제는 그 환곡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그 환곡 창고를 지역 단위로 관리하게 만든 제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흥선대원군 시기에 그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뭐 호포제, 사창제, 이거 뭐 재정확충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양반에게도 군포로 거둔 거죠. 집 단위로 거뒀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왕권 강화,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뭐 경복궁 중건이나 서원 철폐 같은 게 여기에 해당하겠죠. 뭐 그 다음에 이제 통상수교 거부 관련돼 가지고 병인 박해, 제너럴 셔머너 사건, 병인 양요, 그 다음에 오페르테 그 남영군 묘 도굴시도 사건, 신미양요 척합의 걸림.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한 글자씩 떼서 병, 제, 병, 오, 신, 척 이렇게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다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일어났던 통상수교 거부 관련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31번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